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구체적인 공부 방법 1차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나오네요. 1차 공부할 때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한번 들었고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목차 잡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코칭을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답만 맞추면서 막 넘어갔었거든요. 사실은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 낭비를 했죠.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거는 강의에서 잘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데 뭐 내용 진도 나가기가 좀 주고 이렇게 목차를 뭐 어떻게 잡는지 막 목차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덜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때는 그냥 문제풀이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수익환원법까지만 듣고 나서 이제 1차 준비를 다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딱 끝나고 기본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본서리 1회독을 한 번 더 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껴요. 왜냐면 수익환원법까지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1차가 끝나고 났을 때 기본 강의를 일단 한번 쭉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문제를 좀 어떻게든 내가 풀어내려고 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용규 평가사님 기본서라는 게 그냥 지금은 그냥 기본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쭉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기본서 1회독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진짜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힘들어요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내가 궁금증이 있는데 질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가사님한테 막 그때 뭐 카톡으로 그때 뭐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랬는데 사실 게시판에서 질문한다는 게 그냥 질문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실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도 질문하시지만 어떤 문제를 정확히 질문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문제도 앞뒤부터 다 얘기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얘기해야 되고 누가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라던가 모든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실 텍스트로 하다 보면은 일단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답변해 주시는 분은 내가 어디를 몰라 하는지를 정확히 캐치를 못 하세요. 일단 내가 질문을 클리어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이분도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시지만 저는 그 답변을 보고 더 혼란스러운 거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질문하러 실강을 다시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그 전년도 거를 들었죠. 근데 이제 질문 때문에 실강을 하러 다녔어요. 뭐 실강 가서 그냥 강의도 들었어요. 복습 겸해서 그냥 쭉 듣고 실강 들었고 근데 이때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터넷 강의로 전년도 거를 듣고 그 다음에 실강을 또 듣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일반적인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공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강의를 2번 들은 거잖아요. 어쨌든 조금 낭비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회독이 끝났죠. 제가 다시 한번 기본 강의 들었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들은 거를 다시 한번 1회독을 했죠. 그 다음에 개별 스터디를 구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패스라는 문제집이 있었고 지금은 뭐 많이 푸는 문제집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잡고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저희 카톡방에 기도하시는 아이디 쓰시는 분한테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전날 내가 이미 봤던 기본서로 내일 문제풀 부분의 내용을 예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그 다음날 문제를 풀죠. 그리고 나서 풀고 나서 그거를 복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습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표시를 했다가 실강 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거 강사님들이 보시면 되게 싫어할 얘기일 것 같은데 진짜 어쨌든 뭐 거의 과외받았어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수업을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거든요. 제가 그 질문 다 듣고 있었어요. 저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질문하는군. 이렇게 질문하는군. 그거 나도 궁금한데? 그러면 다 듣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도 혹시 좀 같이 들어도 될까요? 하고 다 들어요. 사람 다 가. 강사님 잠깐 여기 옆에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막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전평가사님이 생각 좀 하고 질문 좀 하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평가사님한테 이제 좀 떠먹여 달라고 한 거죠, 사실. 아, 어쨌든 그랬어요. 그때 막 실무 너무 재밌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답 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매일 읽으면서 이제 암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 저는 모든 게 다 암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답 노트 만들어서 암기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조금 빼도 되는 내용들은 있어요. 일단 기본 강의를 먼저 듣고 기본서 1회독을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엔 문제풀이를 바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때 제가 조금 그래도 잘 했던 거는 사실 이게 과외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단축됐죠, 사실. 그래서 이때는 막 오전에 200점씩 스터디 했어요. 그러면은 3시간 20분이거든요. 그냥 아침에 딱 8시에 앉아가지고 3시간 20분은 푸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좀 쉬고. 그리고 나서도 막 더 풀고 싶은 거예요. 막 다른 문제를 막 더 풀고 싶어. 그래가지고 끝나고 또 100점 푸는 스터디를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하루에 300점씩 풀었어요. 그럼 하루에 실무 문제만 5시간을 푸는 거예요. 그럼 풀고 난 걸 또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또 5시간 복습해야죠. 그러면은 실무만 했는데 사실은 10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거는 그냥 이때 좀 실무 열심히 했다. 그래서 실무가 되게 이때 기틀이 잡혀서 그 이후까지 저는 실무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뭐 성격상 정말 이제 저처럼 뭐 너무 재밌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한 과목에 좀 파고드는 거를 굉장히 선호한다, 이러면은 나쁘진 않다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이론과 법규를 조금씩 더 분배를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어떤 분들 학교 쓰기들을 이제 저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많이 봐왔고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 같은 분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법규를 또 재밌어서 법규에 빠져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과목 간 밸런스를 대부분이 다 잃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무만 하다가 밸런스를 잃은 거였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법규 하시다가 또 밸런스를 잃으셨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도 가능은 하지만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걸 다 했어요. 이게 12월이 언제냐면 9, 10, 11 3개월 동안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꾸준히 문제집을 계속 풀었어요. 기본 문제집이에요, 이 패스라는 게. 지금은 뭐 다른 거를 많이 보시죠. 기본 문제집을 그냥 계속 풀었어요. 기본 문제집의 회독을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실무를 이 시기에 가장 목표로 두셔야 될 거는 기본 문제집을 3회독한다. 그리고 3회독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집의 기본적인 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80%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푸시면 돼요. 뭐 3회독이 안 되고 한 4회독에 내가 이제 그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4회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안 됐다. 그럼 5회독까지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기본 문제집의 회독수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때 실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잘한다, 오 중상이다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공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물어보면 기본 문제집 10회독 했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그러니까 기본 문제집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 들었고 네, 느끼는 바가 컸다. 뭐 10등 안에 들었죠. 한 자리. 2년 차였는데도 실무를 워낙 많이 해서. 자, 그 다음에는 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풀었어요. 기출 문제 중심으로 풀면서 뭐 실무 이론들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단권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기본적인 기본기가 쌓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본기를 실제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조립을 할지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퍼즐 조각 이론이라는 저만의 그냥 좀 오글거리는 어떤 얘기로 만들었는데, 퍼즐 조각을 굉장히 단단하게 들고 있는 게 첫 번째 준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출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 문제집의 회독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거는 저는 퍼즐 조각을 단단하게 들고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논점이 나왔을 때 그 논점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는
기본 문제집을 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논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논점들을 뽑아서 어떤 논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시험장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많이 하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 나왔죠. 실무 공부 방법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퍼즐 조각을 확실히 들고 있고 어떻게 퍼즐을 맞출까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 떨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퍼즐 조각을 이제 단단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어떠냐면 퍼즐 조각조차 단단하게 들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문제를 딱 보고서 내가 들고 있는 퍼즐 조각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지금 문제를 보니 요거 빼고 요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남았네.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문제를 보니 요거를 써서 풀어야겠다. 이런 사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풀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게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유형을 뭐 이 논점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부터 끝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이 논점을 적용해서 이렇게 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휘둘리시면서 풀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하셔라. 이게 끝이에요. 문제집 많이 푸실 필요도 없어요. 지루할 때 그냥 잠깐씩 보시면 돼요. 지루할 때 많이 푸실 필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딱 2명 풀었다. 딴 사람 거 안 봤다. 3년차 때는 이제 김상 평가사님 것만 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죠. 뭐냐, 불안해서 이제 다른 시중 문제를 왕창 풀고 싶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론, 뭐 지금 정명성 평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론 같은 경우는 크게 암기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암기보다는 이해와 글쓰기 위주에 좀 더 방점을 두시는 강사님들이 있어요. 암기를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암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암기가 아닌 실제 막 논술, 글쓰기 연습하는 이런 쪽의 강의를 많이 들었었어요. 요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인이 암기를 좀 그렇게 조금 힘들어하지 않는다. 근데 왜냐면 법규도 암기할 게 너무 많고 실무도 암기할 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론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암기가 좀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나는 그냥 무식하게 암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 하시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암기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고득점은 안 나오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점수를 받는 데는 조금 용이한 것 같기는 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랑할 만한 점수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근데 사실 이론도 저는 거의 똑같이 공부했어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내용은 탄탄하게 쓸 수 있을 것.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암기보다는 약간 서술하고 논술 같은 쪽에 방점을 두는 강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서술 능력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한 10개 정도 찍고 2개 정도 맞추자 라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2번의 시험 동안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꽈락을 넘는 뭐 그냥 무난한 정도의 방어적인 점수를 잘 맞은 것 같아요. 법규. 기본 강의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왜냐? 기본 강의를 듣고도 잘 모르겠어서였기 때문이죠. 2번이나 들었습니다. 2번이나 들으면서 시간 낭비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2분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어쨌든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 형한테 많이 법규의 큰 틀을 배우면서 법규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같은 경우는 뭐 법규는 사실 시간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쭉 풀었어요. 뭐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쭉쭉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중 강사 다 정리해야지 뭐 약간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다 정리하고 본격적인 암기를 또 언제부턴가 해야 될 때는 했고, 이제 법규는 사실 암기를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본인만의 외우는 암기 스타일이 딱 정해지시면 그냥 이렇게 양만 계속 반복만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책상에 앉아서 2-3시간 외워요. 그날 외운 거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써봐요. 쓰면서 이제 또 암기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하면서 또 써요. 쓰는 게 아니라 샤워하면서 계속 중얼거려요.
비례 원칙, 의의는, 법적 근거는, 내용은, 그래, 외웠고, 자, 그 다음. 이러면서 그냥 계속 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외워진 거는 이제 메모리 카드에 따로 정리를 해서 그것만 이제 또 계속 그 메모리 카드를 암기하는 시간을 할당을 해서 그걸 외우는 거죠. 밥 먹으면서 외웠고요. 같이 공부했던 동생이랑 똑같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메모리 카드 외우면서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독서실에서 오는 길에도 이제 메모리 카드 외우고 양치하면서도 외웠어요. 그래서 뭐 암기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저는 마무리를 했고, 나중에 이제 법전 암기할 때는 뭐 좀 책상 앞에 지루하니까 저녁에 막 신림동 이렇게 방황하면서 외웠어요. 뭐 법전 하나 딱 들고 그냥 삥삥 돌면서 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외웠어요. 자, 법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좀 한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범위를 한정하고, 그러니까 A급, B급, C급, D급 이런 거를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A급은 깔끔하게 다 외우고, B급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토시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외우고, C급은 그럭저럭 쓸 정도로 외우고, D급은 안 외우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흐름 정도만 알고, 이런 선을 좀 명확하게 그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암기가 탄탄하게 안 돼요. 계속 뭔가 막 범위만 늘리고, 아 저것도 나을 것 같은데 하면 저것도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암기가 탄탄하게 안 돼서, 저는 이렇게 좀 범위를 정하고 일단 그거를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또 넓히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무 고민 없이 이제 제가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밖에는 이제 휴식, 뭐 운동, 제가 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거는 다음 라이브 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고, 사실은 이거 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8알이 넘어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신림동 생활 같이 했던 우리 사람들 다 너무 친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